신종호 판사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나경원의 망언으로 국힘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김용민 간사는 조희대를 부르자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세요. 네, 오늘 한 부장판사님께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다는 생각에 우리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는 마치 그 죽음이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 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경악스럽고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죽음마저 이용하는 것이 국힘당의 항상 그 습관입니다. 습관. 서해피격 사건부터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많은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누구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라는 듯이 말씀하신 것부터 해서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또 이용하시고 너무나 참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습니다. 또한 지금 유족과 고인에 대해서는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님 본인께서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의 사건 이첩과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 유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그 공소 유지에는 공소 취소가 포함되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최혜병 특검에는 이첩과 공소 유지가 있고 공소 취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첩이라는 것은 기존에 진행되는 사건을 특검이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거죠? 네. 자, 윤석열 내란 특검도 똑같이 기존에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이첩과 그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종합특검 역시 기존 유지되는 재판의 이첩과 공소유지 권한이 있습니다. 최근에 통과된 특검 4건 모두 다 기존 재판에 대한 이첩과 공소유지가 결국에는 그 공소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까지 결정된 권한까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안들이 다 위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헌이 아닌 거죠? 네. 최근에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이 재판 중인 사건의 이첩과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작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검찰과 수사기관, 그리고 감사원, 국정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된 이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많이 잘 파악하셨죠?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공수처나 검찰 내부 진상조사만 가지고서는 다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도 국가 권력기관들의 권한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게 국민적 요구사항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법원 행정처장이 안 오시고 권한대행이 나오셨어요. 본인도 가시방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법원 행정처장도 임명하지 않고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이 법사위에 불러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임명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은 재판이 아니에요. 사법행정의 영역인데 도대체 왜 안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설명을 직접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법 121조 5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장 출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사위가. 국회법에 따라서 대법원장 출석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법원행정처 차장님. 네. 자, 국회는 지금 내란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정부도 내란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자, 사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열심히 재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재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어요. 네.
열심히 재판했다고 하지만 정작 내란범을 구속하지 않아서 그 내란범이 작년 12월 3일 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바람에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하지 않습니까? 왜 법원에서 내란범을 풀어줘 버려가지고 이런 지금 위헌적인 상황을 만듭니까? 법원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내란 극복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내란 극복을 위해서 법원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지 볼까요? 내란을 극복하려면 법원도 내란에 관여됐던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자, 내란이 극복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원도 조직을 그에 맞게 만들어 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법원 구성부터 제대로 해놓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뭡니까? 대법관 제청도 안 하고 있고 법원 행정처장도 없어서 계속 이 중요한 시기에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오지 않고 국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사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원이 작년 12월 3일 날 내란 발생한 지 1년 된 그날 추경호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면 적어도 이런 위헌적인 상황에 선거가 치러지진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왜 법원에선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보면 결국에 종합해서는 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귀결이 돼요.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뭐 하는 분이냐? 진짜 내란 공범 아니냐? 라는 국민적 의혹을 하나도 해소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내란 극복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고 유일하게 지금 상권 분립 늘 얘기하고 사법부 독립 강조하시지만 그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에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개별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거는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력이 아니라 의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속하게 재판하는 건 의무예요. 그걸 노력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개별 재판부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거는 의무를 이행하는 거지 사법부가 내란 극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 사법부가 진짜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게 내란 극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빠르게 대법관 임명 제청하거나 법원행정처장 임명하지 않으면 진짜 다음번엔 대법원장 이 자리에 앉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대법원장에게 지금 이 얘기를 분명하게 전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 공수처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현직 부장판사가 지금 오늘 기소가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직은 보도를 접해서 못했는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예. 보니까 고교 동문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그 법인의 사건을 보면 계속 유리하게 판결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3,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라는 게 혐의점입니다. 법원이 지금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재판 국민 참여 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료 판사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신청과 참여 재판 신청이 있으면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고 예. 근본적인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이 재판 이 징벌 없게 국민 참여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장 출석하거나 아니면 빨리 내란 극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거 가서 꼭 말씀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질의를 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때도 출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처럼 우리가 의문이 많다. 왜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느냐. 국민들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왜 법원처 행정처장은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번에 바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법원장께서 출석하셔서 답변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